오늘 말씀드릴 식재료는 우리 밥상에서 가장 익숙하면서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주목해야 할 채소인 시금치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나물 반찬 중 하나로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50대 이후의 몸에서는 시금치가 가진 영양학적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서서히 줄어들고 소화 기능은 예전 같지 않으며 혈관과 눈, 뼈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비싼 보약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시금치는 열량이 매우 낮은 채소이면서도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성 생리활성 성분이 밀집되어 있는 영양집약 식품에 가깝습니다. 특히 녹색 IP 채소 특유의 항산화 성분과 혈액, 생성에 관여하는 영양소가 풍부하여 중장년층 이상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제대로 알고 드셔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흡수되는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금치의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며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맞춰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좋아요는 어르신들의 사랑입니다. 지금부터 시금치 한 단에 담긴 영양의 깊이를 그리고 우리 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금치는 100g 기준으로 열량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수분 함량이 높아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 부담이 적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잔군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나뉘는데 시금치에는 두 종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장내 환경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문 성분으로는 엽산, 루테인, 질산염을 들 수 있습니다. 엽산은 비타민 B군에 속하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세포 분열과 혈액 생성 과정에 관여합니다. 특히 적혈구 형성과 관련되어 있어 빈혈 경향이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루테인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성분으로 눈의 망막 중심부에 존재하며 빛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산염은 혈관 확장과 관련된 물질로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며 혈류 개선과 연관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철분,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주요 미네랄이 들어있으며 비타민 A 전구체와 비타민 K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대사에 관여하는 영양소로 골밀도 유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금치 속 철분은 식물성 비햄철 형태이므로 흡수율은 동물성 철분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금치는 단순한 녹색 채소가 아니라 혈액혈관 눈뼈장 건강과 연결된 다층적인 영양 구조를 가진 식품입니다. 시금치를 입에 넣으면 먼저 침과 섞이면서 잘게 분해됩니다. 이 과정에서 탄수화물 일부가 효소에 의해 1차적으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위에 도달하면 위산과 소화 효소가 작용하여 단백질과 일부 영양소가 풀어지며 엽산과 수용성, 비타민은 비교적 빠르게 용해됩니다. 소장에서는 본격적인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지방과 함께 섭취했을 경우 루테인과 같은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철분은 소장 상부에서 흡수되며 이때 위산 상태와 함께 섭취한 음식의 조합이 영향을 미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도 이 구간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이동합니다. 남은 식이섬유는 대장으로 이동합니다. 대장에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 일부 발효되며 단쇄 지방산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는 장 점막 세포의 에너지원이 되고 장 건강 유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변의 부피를 늘려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금치의 영양소는 혈액 생성, 혈관 이완, 눈 조직 보호, 뼈 대사 조절, 장 환경 개선과 같은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간접적으로 관여합니다.
빈혈 경향이 있는 분들, 특히 철분 섭취가 부족한 중장년 여성에게 시금치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엽산과 철분이 함께 들어있어 적혈구 형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철결핍성 빈혈로 진단받으신 경우에는 의료진 상담을 통해 보충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혈압이나 혈관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께는 질산염과 칼륨이 의미가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는 작용을 하며 혈압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은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 완화와 연관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비타민 K와 칼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 단백질 활성화 과정에 관여하여 뼈 건강 유지와 연결됩니다. 눈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 특히 황반 변성이나 노안이 진행되는 분들에게는 루테인이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는 망막 중심부 보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 건강이 약해 변비가 잦은 분들께는 식이섬유가 배변 활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 들어있어 과다 섭취 시 신장 결석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비타민 K 함량이 높으므로 갑작스러운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장이 예민한 분들은 생으로 많이 드실 경우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같이 드시면 좋은 음식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금치는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좋아집니다. 두부, 달걀, 생선과 함께 조리하면 아미노산과 비타민, 미네랄의 조합이 균형을 이룹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와 함께 조리하면 지용성 성분 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방과의 조합도 중요합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약간 더하면 루테인 흡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기름은 과도하지 않게 사용해야 합니다. 소화가 편한 조합으로는 된장국에 넣거나 살짝 데쳐 무쳐 먹는 방식이 좋습니다. 데치는 과정은 수산 함량을 일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장내 환경 개선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을 경우 비타민 손실은 적지만 수산 함량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살짝 데치면 일부 수용성 비타민은 감소할 수 있으나 안전성과 소화 부담을 줄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는 특별한 음식은 아니지만 알고 일상에서 실천할 아주 쉬운 건강관리 도구입니다. 낮은 열량 속에 엽산, 루테인, 질산염, 비타민 K, 철분, 칼륨 등 다양한 성분이 담겨 있어 혈액, 혈관, 눈, 뼈, 장 건강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과다 섭취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 결석 병력, 혈액 응고 억제제 복용 중인 분들은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균형입니다. 생, 데침, 조리 방식을 적절히 섞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발효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식은 단기간에 몸을 바꾸는 기적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몸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시금치를 현명하게 식탁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시니어 라이프는 기원합니다.